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망의 20년간 시세 분석 그 차트에 대해서 대망의 마지막 시간 고려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숨차게 달려왔죠. 마지막이니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려전에 대해서 20년 동안 시세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은 고려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상평통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평통보와 고려전 사이에 뭔가가 있죠. 네, 그거를 또 빼먹으면 또 되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아서 바로 조선통보하고 십전통보가 또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통보는 가장 크게 이렇게 구별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해서체, 그 다음에 아주 희소도가 높은 팔분서체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일단 해서체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가격대가 되게 착했었죠. 한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었어요. 조선통보 해서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거의 뭐 한 7, 8,000원, 뭐 비싸봐야 만원 수준의 조선통보 해서체는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 변동폭을 본다면 거의 뭐 변동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수준이겠죠. 조선통보 해서체는요. 그런데 조선통보 8분서체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8분서체는 일단 해서체에 비교했을 때 재질도 전질도 좀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체 자체가 좀 굉장히 날렵하면서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체가 한눈에 봐도 다른 서체인 것을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분서체 같은 경우는 출하율이 많지가 않고 희소도가 높기 때문에 200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점에서 가격대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8분서체 같은 경우는.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8분서체 같은 경우는. 고전 좋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고전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8분서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8분서체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 네, 조선통보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십전통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전통보. 십전통보 자체는 조선통보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십전통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상평통보 이제 나오기 전에요. 그 십전통보가 나오는데 굉장히 십전통보 같은 경우도 희소도 굉장히 높습니다. 출하율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이미 고점을 찍죠. 십전통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급락이 크게 그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가격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절대 떨어지지 않는品종 중에 하나가 십전통보죠. 가장 중요한 게 잔존량이 없고 희소도가 높고, 네, 인기도도 높고,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전통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네. 기회가 되셔서 보이시면은 가격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십전통보 같은 거 꼭 하나 구입해 놓으십시오.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네. 단 한 점만 갖고 계셔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고전이 바로 십전통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 메인 주제인 것, 고려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고려전은 뭐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뭐 그 도록상에 나와 있는 무문철전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전 형태로 그 전해져 알려져 있는 게 바로 건원중보 배동국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앞에 보게 되면 이 건원중보라고 이렇게 건원중보 이렇게 써져 있고, 뒤에 동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동국. 그래서 전면에는 건원중보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엔 배면에는 동국이라고 해서 이게 건원중보 배동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요 나중에 요 건원중보 배동국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건원중보가 중국에서 엽전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엽전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뒷면에 배동국이라고, 동국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뒤에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게 되냐면은 동국중보로 이렇게 요 앞에 동국이라는 글씨가 앞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국, 중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배동국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국중보가 되는데, 일단 배동국전에 대해서 먼저 건원중보 배동국전은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역시 배동국전 같은 경우도 출회율이 거의 없습니다. 원체 귀한 조화거든요. 예, 귀한 역전이기 때문에 출회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철전 같은 경우도 저기 철전과 동전 두 가지가 이렇게 그 전질이 있는데, 철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출회가 되는데, 동전 같은 경우는 거의 출회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철전 자체도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게 뭐 녹소를 인위적으로 입혀가지고 만든 가품이 많다 뭐하다 이런 얘기도 많고, 뭐 사실 뭐 저도 건원중보 철전은 배동국전은 철전 하나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사동 아취사의 김옥배 사장님한테 감정도 받아보고 했는데, 김옥배 사장님 역시도 고전위원회 감정위원까지 역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철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철전의 그 녹소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도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답 내리기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진품으로 알고 구입을 했었고, 뭐 가격도 어느 적정 수준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일단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그거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원중보 배동국전 같은 경우는 출회율이 거의 없었고, 2000년 초반에도 상당히 고점의 고가품으로 그 거의 수백만 원 이상씩 했던 거기 때문에 이미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도 아주 등락이 높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출회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의 등락은 거의 없이 조금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예, 그런 형국이에요. 뭐 거의 뭐 출회율이 거의 많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표를 만드는 그 자체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면은 꾸준하게 거래가 있었어야지 이게 지표가 형성이 되는데, 꾸준하게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지표가 이게 뭐 제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원체 2000년 초반에도 고점에 찍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예, 떨어진 적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품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바로 고려전의 대표적인 조화 중에 역전 중에 하나죠. 건원중보를 대를 이은 동국중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고려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고려전 같은 경우는 그 글씨의 그 서체별로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합니다. 서체, 한자의 서체를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일단 서체 종류를 좀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그 중국의 갑골 문자라고 기억나시죠? 그 거북이 뭐 두껍대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형상화되어 있는 문자가 갑골 문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발전됐던 게 뭘까요? 바로 전서체입니다. 전서체라는 글씨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게 해서체, 그다음에 홍서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서체도 있었죠. 예서체가 요 사이에 있죠. 예서체가. 행서체. 행서체 이후에는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초서체라는 게 또.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후에 요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믹스해가지고 또 만든 서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팔분서체라는 게 또 있죠. 팔분서체. 그 한자에 그 우리가 보통 정자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자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거의 해서체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전서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서체 같은 경우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행서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날려 쓰거든요. 이렇게 휘갈겨 쓰거든요. 그것도 쉽게 알아보기 힘들죠. 초서체는 더합니다. 더 날려 써요. 그냥 거의 뭐 사인하듯이 슉 해가지고 지렁이 그냥 담 넘어가듯이 그냥, 부렁이 담 넘어가라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휘갈겨 쓰거든요. 초서체 같은 거.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고려전에는 행서체와 초서체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전서체, 해서체, 예서체, 팔분서체 이 정도로만 적용돼서 제작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동국중보인데, 동국중보 같은 경우도 그 서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체도 서체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려전에서는 이 글씨의 배열에 따라서도 굉장히 희소도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제가 그냥 한글로 적을게요. 자, 동국 중보. 자, 그 다음에 동국 중보. 자, 요거와 요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동국 중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글씨 배열이 읽는 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국 중보. 요거는 어떻습니까? 글씨 배열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읽냐면은 바로 대독이라고 합니다. 대독.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대독. 예.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글씨가 어떻습니까?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는 회독이라고 합니다. 회독.
예. 그래서 대독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회독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치 평가가 또 틀립니다. 예. 고려전은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의 대부분이 회독이 좀 귀해요. 대독보다는요. 예. 일단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그 고려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세만 알아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동국 중보 같은 경우도 원래 이 고려전 자체는요, 이거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려전 자체는 원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거의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아치사 김옥배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70년대 초반에 거의 그 고려전은 이미 그러니까 개경 그 고려 시대 때 개경에서 만든 그 역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경 근처에만 이렇게 좀 그 역전들이 유통이 되고 그 상권 형성이 됐을 때 거기만 전국 각지에 이렇게 상평통보처럼 널리 퍼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는 거의 고려전이 출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70년 초에만 하더라도 거의 뭐 보기가 힘들었었고, 강화도에서 한번 출토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산화도 많이 되고 뭐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귀했다 그래요. 예. 자, 요게 그 1972년도에 화폐 도록이거든요. 72년. 이게 최초에 발행된 화폐 도록을 73년도에 이게 발행이 됐습니다. 73년도에. 최초 창간호죠. 화폐 도록에. 근데 여기 그 화폐 도록에서 보게 되면 고려전이 보통 시세가 얼마로 적혀 있냐면은 제일 저렴한 게 5만원에서 15만원, 어떤 거는 뭐 30만원이 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비싸지? 전혀 안 비싸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73년도에 일반 공급 생활자의 월급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10,000원이 채 안 넘었어요. 한 달 월급이. 예, 10,000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돼봐야 뭐 한 2-3천원, 네, 뭐 2만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역전 한 입이 5만원, 10만원, 30만원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여러분들 가격대를 지금 환산한다면 계산이 되시겠습니까? 예? 30만원이면은 일반 월급 공급 생활자의 거의 뭐 한 30배의 수준에 해당되는 역전 한 입에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던 거죠. 예.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급여 생활자가 뭐 다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300만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있다. 그러면은 200만원이나 쳐도 200만원의 그 급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30배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귀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개성 쪽에서 이제 고분이 발견되면서 출토가 되면서 대량의 고려전들이 무더기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전이 굉장히 급격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고려전은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1970년, 이제 1980년, 1990년, 2000년, 그 다음에 2010년 이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고려전 같은 경우는 그 역사도 깊으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에 이미 고점을 찍어요. 고려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러다가 1980년대까지도 쭉 이렇게 고점을 찍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약간 하락을 이렇게 합니다. 예. 북한 지역에서 고분이 출토가 되고 나서 대량으로 유입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네. 고려전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그 동국 중보, 동국 통보, 해동 업무, 해동 통보, 그 다음에 해동 중보, 사만 통보, 사만 중보 모두 다 이런데, 여기서 참 해동 원보 같은 경우는 실물이 거의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해동 원보는 거의 뭐 시주화라는 그런 속설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해동 원보는 고려전에서 여러분들 콜렉션에서 제외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실존해서 이렇게 지금 알려진 바가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이거는 해동 원보는 사실 이거는 콜렉션에서 제외를 하셔야겠죠. 해동 원보는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동 통보, 해동 중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만 통보, 사만 중보도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고려전에 여러분들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게 뭘까요? 고려전이 딱 예를 들어 100개가 딱 있다 그러면은 거의 70% 차지하는 게 어떤 거, 고려전에 어떤 종류일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60%에서 70%까지 가량이 뭐냐면은 해동 통보에 전서체입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단조장님, 해동 통보 전서체.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고려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슬프게도 가격대가 너무 훅 꺾였어요. 지금 이게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근데 고려전 중에서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해동 통보 같은 경우는 8분 서체라는 게 있거든요. 서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서체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그래도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또 사만 통보 같은 경우도 8분 서체가 있고요. 사만 통보 같은 경우는 8분 서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만 중보에는 이 3자가 길게, 옆으로 길게 뻗은 게 있어요. 이게 3자가 이게 저기 거삼 또는 대삼이라고 하는데, 요 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 사만 통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보면 유의하셨다가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되게 이게 고려전에서 마음 아픈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동국통보 전서체 당위전을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 보통 그 고려전에서는 당위전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동국통보 전서체 당위전 같은 경우 부록에 평가되어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500만원에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는 지금 측정을 해놨던 엽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발림이 있어서 부러뜨려버렸어요.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요.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앨범을 10페이지 정도만 꼈어야 되는데, 앨범을 막 15페이지, 20페이지씩 막 껴가지고 이거를 압착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꽉꽉 눌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엽전이 그게 당위전이 약간 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오랜 기간 산화가 되고 약하다 보니까 약간 휘어져 있던 게 압착이 돼가지고 뚝 하고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더 눈물 났습니다. 눈물 났어요. 정말. 그 귀한 것을 부러뜨려 먹었어요. 진짜 한강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나서 좀 여러 가지 깨달은 바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는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전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요거를 꼭 보세요.
앞면에 뭐 동국통보, 뭐 해동통보, 서만통보, 서만정보 뭐 이렇게 글씨가 있고, 뒷면을 꼭 보셔야 돼요. 뒷면에 뭐 상향월표냐 하향월표냐 뭐 이런 거, 좌월표냐 우월표냐 이런 월표 같은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귀합니다 이게. 뒷면을 그래서 배면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월표가 있냐 없냐. 아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월표 꼭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동국통보, 이 동국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해동자 들어가는 거, 사만자 들어가는 거, 이게 나눠지는데, 일단 그나마 그래도 좀 출회율도 낮고 좀 많이 귀하게 대접받는 게 사만 시리즈예요. 사만통보, 서만통보. 그 다음에 동국통보, 이게 해동이 조금 인기가 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8분 서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해동통보는 그렇게 조금 인기도가 좀 낮아요. 사만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사만 시리즈가. 그다음에 동국 시리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정말 개인적으로는 고려전이 좀 가격대가 좀 안정권에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낮아졌던 게 어느 정도 좀 상향 곡선을 이루는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고려전들이 1000년 이상이 지난 굉장히 귀한 주화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려전들 꼭 좀 사랑해 주시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고려전에 대해서 마지막 시리즈로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7주 동안에 거쳐가지고 시리즈별로 권종별로 20년간 시세 분석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었고 또 부족한 면도 또 많았었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또 의견도 주신 분도 계셨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화폐 수집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